하루하루 계속되는 고된 업무에 지친 사람들은 여름이 다가오면 마음속에 자그마한 소망을 가집니다. 이 지겨운 일상을 벗어나서 시원한 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치는 해변으로 가거나 각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모든 귀찮은 것들을 내려놓고 쉬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름 휴가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굳이 여름에 한정되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내려놓고 쉰다는 것, 그것도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개념이 시작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전통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쉬는 것에만 올인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늘 일하고 노는 사람은 늘 놀았죠. 귀족은 놀았고 농민은 일했습니다. 물론 축제나 여러 명절이 있어서 노는 일은 있었지만 현대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만 그런 행동이 허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 대표적인 축제인 크리스마스에는 한겨울 농한기였기 때문에 거의 10여일을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년 중 가장 길고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의 휴식은 사나흘 정도이고 농번기에는 한 달 심지어 몇 달간 휴식 없이 일만 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휴식의 개념을 바꾼 조치는 독일에서 나치의 집권 기간에 도입되었습니다. 바캉스 붐으로 불리는 이것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1930년대에 독일 노동계에 도입한 것이죠. 하지만 최초의 도입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나치가 자행하는 각종 탄압과 통제라는 채찍에 대한 일종의 사탕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면 당시에 보통 독일인들은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막은 몰랐지만 나치의 각종 만행에 대해 침묵으로 지지를 배신했죠. 그 역사적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929년에 닥친 경제 공황이라는 엄청난 시련에 독일 사람들은 거의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불안한 호황 속에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공황은 엄청난 실업자를 만들어냈고 그들은 곧 생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공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늘려간 것이 나치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달래야 하는 거대 자본들이 나치와 무대 뒤편에서 손을 잡고 지원했습니다. 교회 세력과 언론으로 대표되는 문화 세력도 힘을 보탰습니다. 나치는 독일이 고통받는 원인은 독일인들 자신 때문이 아니고 어둠 속에 앉아서 자본을 휘두르는 유대인과 공산주의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패배 후 독일을 옥죄어온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930년 독일의 실업자는 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부양 가족까지 합치면 독일인의 거의 절반가량이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 있었죠. 1930년 12석에 불과했던 나치당의 의석수는 1937년에 107개로 늘었습니다. 7년 동안 나치가 얼마나 독일인들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선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죠. 이때 히틀러는 이미 총통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산업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업자를 줄이고 국민 경제를 늘릴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군수 분야입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고 보급품을 생산하는 것에는 엄청난 자본과 노동력이 투입됩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쟁 산업만큼 효율적인 산업은 그다지 없다는 거죠. 지금의 미국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산업과 군수 분야가 결합한 거대한 군산 복합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전쟁 산업은 전쟁이 일어나야 그 생산품이 소비되는 산업입니다. 나치의 독일도 결국은 그 길을 갔습니다. 독일인들은 나치의 행위들을 불안하게 보면서도 대체로 만족했다고 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바캉스, 해외여행, 여러가지 연극 공연, 구경, 오락기구가 만들어낸 온갖 프로그램들을 그저 즐기면 됐습니다. 그 뒤에 다가올 전쟁과 학살, 파괴 등의 암울한 결과는 알지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바캉스라는 개념을 나치가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치와 같은 행위를 했고 또한 일본 제국주의가 몰락한 것도
나치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도 이 나라가 그것을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고 변명하는데 급급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점점 더 자신들의 나라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이 사회와 국제 관계가 돌아가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과 행위를 잃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